이재명 대선 후보께서 뭐라고 했냐면 규제로서 집값을 잡지는 못할 것 같다. 이 공약이 이게 과연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은 듭니다. 뭐 사기 신도시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가는 놈은 간다. 그게 뭐냐? 재개발 재건축이죠. 기호 1번, 2번, 4번이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4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할 얘기 많습니다. 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하겠다. 전세자금 이자를 보존해주겠다. 월세 세액 공제 확대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하고 그 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소화하겠다. 김문수 후보 기호 2번이죠. 자, 청년주택 10만 호 공급. 자, 333. 신혼부부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에 아기 나면 3년, 둘째 나면 3년에서 최장 9년 동안 주거비 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대학가 주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서 개발을 좀 할 수 있게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죠.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후보를 안 냈죠. 그래서 기호 3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59형 집중 공급을 하고요. 실수요자 중심 세금 부담을 좀 완화하겠다. 생애주기에 따른 취득세, 양도세 감면,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확대하겠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3명이서 똑같은 것만 찾으시면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그 전부터 말씀드렸죠. 이제 뭐 탄핵 이후에 제가 누가 가더라도 이건 갈 수밖에 없다. 가는 놈만 간다. 이건 무조건 가니까 다른 건 모르겠다. 1기 신도시, 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그 다음에 뭐 공공 뭐 이런 부분, 뭐 4기 신도시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가는 놈은 간다. 그게 뭐냐? 재개발 재건축이죠. 자,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용적률 건폐율 완화하겠다. 대학가 주변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용적률 대폭 상향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확대하겠다. 자, 요런 부분이 조금 같은 균형 있게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좀 설명을 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죠. 기호 1번이니까 이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기본주택 빼고 재건축 완화, 이재명, 문재인과 좀 차별화를 뒀다라고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자, 요게 지금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보시면은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도 원래는 20대 대선에서는요, 비슷했습니다. 왜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들을 비슷하게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공공주택이나 복지주택 정책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완전히 좀 차별화를 둔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일부 부분은 비슷하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개의 공약이라고 하면 8개 정도는 다른 쪽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3기 신도시가 2020년에 부랴부랴 이제 그 지정이 되면서 2027년도에 무조건적으로 입주를 시키겠다라는 목표로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3기 신도시 5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자, 이게 지금 사전청약을 지나서 이제 본청약 궤도에 올랐는데, 아직도 지금 보시면은요, 아직도 지금 토지 보상이 안 된 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27년이면 언제입니까? 지금 25년 벌써 5월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제 6년, 7년,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정하면은 아무리 신도시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뭐 아무리 이제 신도시기 때문에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로 가는데 또 이제 정비법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이라든가 택지개발 촉진 아니면 신도시 특별법으로 가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쪽에 이제 그 뭐 그린벨트나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해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 하우스도 있고 농사 짓고 농지도 있고 뭐 이런 데에 밀고 짓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용을 한다라고 해도 보상이 기본적으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 보상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내가 예상한 시간, 내가 마음 먹기는 사실 이게
아파트가 뭐 과자처럼 찍어내면 좋겠죠. 사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그러죠. 왜냐면은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하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다. 이제 원할 때 쉽게 공급할 수 없다. 이런 뜻인데, 뭐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자, 도심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하긴 했지만 이것도 추후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서 한 거고요.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자, 소득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났다라는 가정 하에 언제부터 이익 이전에 취득을 하면 무조건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야 된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도심 재생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죠. 지금 도심 재생 사업을 박원순 정 시장님과 같이 했던 이 도심 재생 사업이 전부 다 지금 뭐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속통합기획구역, 그 다음에 모아타운, 뭐 이런 개발 사업들로 다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게 얼마나 기회비용이 낭비가 됐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다주택자, 고가주택 위주의 세제를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시행을 했고, 계약갱신 청구 2+2,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5%,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LTV, DTI, DSR 강화, 규제지역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화. 그러니까 대부분 규제 정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자, 조금 차별화가 있습니다.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한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4기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공공주택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그래서 이게 3기 신도시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게 좀 공약으로서 좀 주민들의 기대를 해서 가격을 좀 누르려고 하는지. 왜냐면은 이재명 대선 후보께서 뭐라고 했냐면, 규제로서 집값을 잡지는 못할 것 같다. 세금을 올리고 뭐 사지 마라 다주택 규제를 해가지고는 집값을 못 잡을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속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재건축 재개발이죠. 이제 서울의 노도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환해서 분담금을 완화하겠다. 상향해서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좀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번에 세미나 주제도, 세미나의 요점도 재개발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부분들을 여지없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떤 후보든지 똑같이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이제 부동산 시장에 가장 유리한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시장은 전세 사기 걱정 없고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를 개선하겠다. 사실 이 보증제도 참 위험한 제도긴 한데 그래서 근데 이제 유지는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제 기호 2번이죠. 기호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돈은 있나요? 이재명도 김문수도 외치는 부동산 공약. 요거 보기 전에 이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GTX를 전국화시킨답니다. 전국화시킨답니다. GTX를.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이 공약이 이게 과연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은 듭니다. 의문은 드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인지 서울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어떤 설문지에서는 어떤 데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지지율이 넘어갔다, 상승을 했다, 이제 역전을 했다, 이런 표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공약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GTX 전국화 공언한 김문수 칸막이 행정 비판, 주거 교통 연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GTX 노선이 D 노선까지 있죠. C 노선은 아직 뭐 착공식은 했지만 착공이 좀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가 이제 전국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교통 인프라를 지역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여기 보시면은요. 1에서 3기 신도시 건설로 교통체증이 심화하고 있고 국민의 고통받고 있다. 자, 이제 1, 3,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자, 동탄 같은 경우에 2기 신도시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원래는 이제 뭐 교통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발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출퇴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교통을 먼저 하지 않고 교통 도로나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개발하지 않고 신도시급을 먼저 개발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기반 시설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 계획과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입주 시기에는 굉장히 좀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개발 계획이 자금 사정이나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참여자가 없으면 취소되거나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거기에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김문수 후보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333 정책이죠.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아기 1명 낳고 그다음에 아기 2명 낳으면 9년 동안 이제 주거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금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재개발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재개발을 투자해가지고 뭐 여기에서 돈을 벌어라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투자의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뭐 처음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박사 학위 논문을 이제 재개발 쪽으로 이제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재개발 학위 논문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학위 논문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개발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재개발을 하려면 아무래도 뭐가 공급의 재화가 뭡니까? 토지죠, 토지. 공급의 재화가 토지입니다. 자, 근데 아파트를 밀고 이 재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급의 재화는 토지죠. 토지인데 그 토지에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다세대 주택들이죠.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공급의 재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주택들을 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조합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투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는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이 유입이 되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은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막을 수 없어요.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뭐 관세가 다시 90일 중국 가구의 관세가 90일 유예를 했는데 다시 뭐 145%랑 115% 125%로 올라간다? 115%로 이러면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외부 충격 때문에 이제 뭐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10% 관세,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35% 관세입니다. 예전에 그대로 관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으로 이렇게 좀 안정이 돼 간다라고 하면 물론 다른 나라와도 지금 90일 이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 관세가 이제 또 제가 봤을 때는 협상이 안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며칠 있다가는 또 유예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외부 충격으로 보면 우리가 또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렇게 큰 타격은 없겠구나라는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뭐 기존에 있던 시장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재개발 시장의 이 상품 재화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작용이 자 우리가 부작용을 막겠다고 어떤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작용이 더 골마서 부작용이 아니라 그 아픈 데가 더 골마서 결국에는 치료를 할 수 없게 되겠죠. 이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작용을 빨리 극복하는 건 뭐냐면 구역 지정을 안 하고 재개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을 정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서 조합원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요. 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가지고 지금처럼 이런 의지가 강력하게 돼서 조합원들의 이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동의율을 빨리 받아서 빨리 추진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작용은요, 일시적인 부작용일 것입니다. 자, 주택은 신축이 공급하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계속적으로 똘똘한 한 채 개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매수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재개발을 통해서 내가 집다운 집을 공급하겠다. 집다운 집을 내가 몇 년 뒤에는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크게
크게 상관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쪽에서 재개발 이제 대선 후보들께서 재개발의 재건축의 용적률 완화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말씀을 하시지만 공약들을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왜냐면 누가 돼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재개발 분명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좀 강조를 마지막에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세미나 공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공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이제 이번 달에는요. 이번 주 금요일 23일 금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그 다음에 다음 주 30일 날 금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이제 서초구 강남대로 525-7 2층 대한빌딩 2층입니다. 자, 세미나 주제는 다음 주에는 바뀔 것이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1부는 빨라진 대선 시기에 부동산 정책을 조금 더 오프라인에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릴 것이고요. 2부에서는 재개발이 답이다. 재개발 소액 투자 전략. 자, 재개발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이제 부동산학 박사와 이제 지금 동국대 교수님을 하고 계신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세미나 신청은 02-421-3001 02-421-3001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접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나 신청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상담 일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19일 라이브 56분이 6시 5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대선 후보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심층 있는 분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시면은 좀 더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좋은 즐겁고 행복한 월요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